만약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한 장의 종이로 뒤집힌다면 넌 누구 편에 설 건데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흔들었는데요. 밤이 깊은 서울, 진화그룹 최상층에서 박성재가 홀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더라고요. 익숙한 도장과 낯선 서명이 섞인 기록이었는데 거기엔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어떤 거래의 중심에 있었던 아이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성재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후련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고 올라왔는데요. 버려졌다는 낙인이 아니라면 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 마감을 하면서도 마음이 산만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낯선 번호가 번갈아 울리고 내용은 하나같이 건강검진 쿠폰이 도착했다는 메시지였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웠을 텐데 한유라라는 본명을 아는 듯한 문구가 섞여 있었고 그건 지은호가 세상에 거의 말하지 않은 이름이었거든요. 불길한 기분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가 내 과거를 뒤지고 있는 걸까? 이지혁은 그날도 퇴근 후 늦게까지 도면을 고치고 있었는데요.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답니다. 며칠 전 지은호가 소개팅 그냥 가볼게요. 현실도 보긴 봐야죠라고 말하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비혼주의로 살겠다고 고집하던 자신이었지만 막상 은호가 멀어지는 상상을 하니까 목이 꽉 막혔습니다. 내가 겁이 나는 건 책임이지 사랑이 아니었는데요. 그걸 이제서야 알았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진화그룹 로비가 웅성거렸습니다. 고성이가 검은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나타난 건데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영진과 직원들을 훑고 지나가더니 비서에게 말했답니다. 회장님, 일정 다 비우세요. 가족 얘기입니다. 아니, 후계자 얘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죠. 그날 오후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오래 미뤄왔던 질문을 꺼냈는데요. 아버지, 제 출생신고에 붙은 추가 문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박진석의 손이 잠깐 멈추더니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내가 다칠까 봐 숨겨놨다. 그날 비도 많이 왔고 내 어머니는 말끝이 흐려졌어요. 종이를 펼친 성재의 눈에 임시보호자 고성이라는 도장이 들어왔고 같은 페이지 구석에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지혜, 미안. 그 이름은 성재가 어린 시절 귀에서 닳도록 굴러보았지만 대답을 들은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호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유라 씨 맞으시죠? 무료 건강검진 혜택 대상자시고요. 간 기능 수치가 우려돼서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했고 장소는 도심에서 떨어진 별장 근처였다는데요. 순간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간이라도 내줄 줄 알았던 걸까? 누가 왜? 그때 마침 카페에 들른 이지혁이 그 통화 내용을 듣게 됐고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그냥 끊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데려다 줄게요. 혹시라도 이상하면 바로 신고하자고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죠. 박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오래 피하던 진실을 당겨오기로요. 수십 번 망설였던 이름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지혜, 어머니. 반대편에서 숨죽인 울음이 흘렀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성재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말을 이제라도 믿어줄 수 있을까? 성재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날, 그 비 오는 날 기다리라고 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죠.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 장의 사진과 녹취 파일을 만나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좋아. 하지만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아. 내 아들. 그 말에 성재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음날 별장 인근의 작은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은 성재와 지혜. 지혜는 사진 몇 장과 봉인 스티커가 붙은 오래된 USB를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박진석과 지혜, 그리고 갓난아기 성재가 있었는데요. 피 갈겨 쓴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내가 돌되기 전날 나는 사라지게 되었어. 누군가가 내 자리를 겨냥했고 내 발목을 묶으려고 덫을 놓았거든. 지혜는 그 누군가가 고성이었다고 말했지만 바로 이름을 박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증명은 차차 하려고 해. 오늘은 경고부터 할게. 내 곁에 누군가가 내 과거를 흉기로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어. 성재는 소름이 끼쳤는데요. 여전히 의심은 남았지만 사진 속의 온기가 가짜라고 단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고성이는 별장에서 자신의 아들 우진과 마주 앉아 있었답니다. 우진은 창백했지만 담담했어요. 엄마, 나 아파도 싸우고 싶진 않아요. 누구 간을 빼앗아서 사는 삶은 더 싫고요. 고성이가 손을 꽉 잡았는데 그 손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같이 묻어 있었어요. 너는 이 집안의 안전벨트야. 내가 무너지면 우리가 함께 무너진다고. 나는 그걸 2번 겪지 않아. 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난 성재 형을 믿어요. 형은 버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그냥 내 몫을 하고 싶을 뿐이죠. 이 대화를 누군가가 멀찍이서 듣고 있었는데요. 이름 모를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퍼졌죠. 밤, 지은호에게 마지막 통화가 옵니다. 내일 오전 10시 예약하신 검진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신분증 꼭 지참해주세요. 그 목소리는 어제와 다른 사람이었는데 같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똑같은 문장을 반복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지혁이 말했죠. 경찰과 병원에 확인해봤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없대요. 완전히 가짜예요. 지은호는 손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날 끌고 가서 뭘 하려던 건지 이제는 내가 물어볼 차례죠. 2 사람은 그 번호가 유인 전화란 걸 파악하고 아예 미끼가 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엔 성재도 합류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해서요. 이 순간 3 사람 사이에 묘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책임이 한 덩어리로 엉켜붙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약속된 장소 근처에서 이들은 각자 위치를 잡았는데요. 약속 시간이 되자 흰색 밴 한 대가 조용히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의료진 차림의 사람들이 내리더니 친절한 미소를 띤 채 접근했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잠깐만 문진하고 이동하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지은호의 팔을 잡는 순간 이지혁이 재빨리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문진표요? 병원명과 의사면허 먼저요. 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성재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깔끔하게 준비한 증빙조회를 시작했는데요. 위조 명부, 유령병원, 차대번호 변조 꼬리를 잡은 자료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나 그 순간 가장 뒤쪽에 있던 남자가 허겁지겁 달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성재가 뒤쫓다가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거든요. 비서실장, 회사에서 늘 묵묵히 그의 일정을 지켜주던 그 온화한 사람이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체포가 진행되는 동안 고성희에게도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여사님, 작업이 틀어졌습니다. 짧은 보고 뒤 침묵. 그리고 낮게 갈리는 한마디. 계획 B로 전환하세요. 더는 시간 없어. 그 끝이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모두가 알 수 있었던 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성재는 지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요. 누가 내 옆을 흔들고 있는지 어머니는 아십니까?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내가 싫어하겠지만 하나만 말할게.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해외에 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개설됐고 진짜 후계자에게라는 조건부 문서가 달려있지. 성재는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은 고덕수야. 지혜의 목소리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다음날 열린 이사회에서 고성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는데요. 해외법인 투자 재편을 제안합니다. 국내는 우진이, 해외는 성재가 맞는 균형 구도죠. 표면으론 협력 제안 같았지만 실제론 전권을 갈라치는 칼질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굳었는데요. 오랜만이군, 진서. 살아있다고 알려진 적 없던 고덕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더니 짧게 웃었죠. 아이의 운명을 정하는 건 어른들의 책임이지. 난 30년 전에 이미 책임을 졌어. 봉투 안에는 옛날 지분 약정서와 성재 이름이 달린 비밀 계좌 메모가 담겨 있었어요. 진짜 후계자에게라고? 그게 의미하는 건 결국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재를 똑바로 보더니 낮게 덧붙였습니다. 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혈통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회의실이 술렁이던 그때 문 앞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고덕수를 노려보며 말했죠. 그 입으로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아이를 돈처럼 옮겨 적금하듯 취급했던 사람이? 그리고 조심스레 USB를 건넸어요. 사진도, 녹취도, 진술서도 준비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자를 함정에 넣고 아이를 유산처럼 거래했는지. 모두의 시선이 USB 하나에 꽂혔는데요. 고덕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꾸했답니다. 법은 이미 지나갔다. 중요한 건 지금의 파워지. 그 순간 우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제 병을 핑계로 사람을 사고 팔려고 하지 마세요. 전 그런 후계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성재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둘 사이에 단단한 우정 같은 게 생겨난 느낌이었어요. 이어서 성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성재고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제 지난날을 내 손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성재의 선언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는데 그 담담함이 모두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고성이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고 박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혜는 한 발짝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선택은 내 거야. 나는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지켜볼게. 그 말은 집착이 아니라 진짜 놓아주는 태도였는데요. 성재의 어깨가 그제야 조금 풀어졌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 어릴 적 상자 하나를 열어보았는데요. 오래전 정순이가 몰래 넣어둔 메모가 나왔어요. 내가 누구여도 나는 내 편이다. 메모 한 장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답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혈연이든 아니든 누군가의 선택으로 연결된 가족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오래 묻어둔 호기심이 살짝 고개를 들었죠. 내 본명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며칠 뒤 회사 주가가 요동치고 언론은 후계 구도 전면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성재가 제안한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안, 우진이 밀어붙인 국내 유통 효율화가 의외로 빠르게 성과를 냈거든요. 숫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이 사진의 표정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능력은 숫자로 증명한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 모두가 체감했죠. 이쯤 되자 고성이는 초조해졌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가 만든 판을 벗어나서도 저렇게 걷네. 혼잣말이 새어나왔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그 밤 이지혁은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도망치듯 밀쳐두었던 말, 이제는 꺼내야겠다 싶었죠. 카페 밖 주차장에서 그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예전처럼 비혼주의라는 말로 숨지 않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말로 책임지는 거더라고요. 너랑 현실도 감당해보고 싶어요. 지은호는 멈칫했는데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대신 나의 선택도 존중해 줄 거예요? 이지혁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할 자유까지 내가 지킬게요. 그 밤 두 사람은 아주 짧은 포옹을 했는데 그 짧은 만큼 깊게 서로를 안았어요. 바로 그때 성재에게 국제전화가 걸려옵니다. 스위스 변호사의 차분한 영어가 이어지는데요. 당신 명의의 계좌가 오래전 개설되어 있습니다. 부속 문서 제목은 진짜 후계자에게. 그리고 비고란에 민민의 이름으로 유지라고 적혀 있네요. 민? 누구의 민일까요? 모두의 머릿속이 동시에 번쩍했어요. 지혜의 성이 민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민인지 실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덧붙였죠. 해당 문서는 개설 시점부터 봉인 조항이 걸려 있는데 봉인을 해제할 권한자가 2명입니다. 고덕수 그리고 한유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유라, 즉 지은호의 본명이 계좌 봉인 해제 키로 묶여 있다니요. 이건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연결이었거든요. 다음 날 네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성재, 지은호, 이지혁, 그리고 우진. 묘하게 어울리는 조합이었는데요. 서로의 눈빛에서 물러섬과 전진이 교차했어요.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라 아니, 은호 씨. 내 이름이 들어간 봉인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그 열쇠가 너한테 있는지도 몰라요. 지은호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열쇠는 함께 돌리는 게 맞죠. 혼자선 무서우니까요. 이지혁은
즉시 서류 가방을 열고 필요한 위임장과 진술서를 꺼냈어요. 우진은 의료 일정까지 정리해 도중에 변수가 생겨도 대응 가능하게 준비했죠. 네 사람의 호흡은 어색했지만 놀라울 만큼 잘 맞았는데요. 각자의 상처가 이상하게도 서로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USB의 진실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녹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는데요. 사진은 오늘 밤에 넣어. 여자가 도망칠 구멍을 열어줘. 멀리 도망치면 더 좋고. 뒤이어 가늘게 떠는 목소리가 붙었습니다. 회장님, 애는 상관없어. 이름만 남아있으면 돼. 딱 그 말에서 녹음이 끊겼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검게 변해도 아무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누군가는 욕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주먹을 폈다 쥐었다 반복했죠.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도망치지 말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덕수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민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혈통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봉인 해제 키를 쥔 두 사람의 선택이 어떤 문을 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예전처럼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만 살아남는 방식으로는 이 네 사람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이었어요. 사랑은 말로만 빛나지 않았고 우정은 손해를 감수할 때 비로소 단단해졌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과 책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답니다. 이지혁은 약속을 실천하려고, 지은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려고, 우진은 엄마의 그림자를 넘어 자신만의 낯을 찾으려고, 그리고 성재는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떼기 위해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성재는 지혜에게 보냅니다. 진실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증인으로 서주세요. 다만 결과가 어떤 모양이든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답장은 짧았는데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옆에 서 있을게.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성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막장은 막장으로만 남지 않을 거예요. 판을 깐 사람이 아니라 판을 갈아엎을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으니까요. 아직 열지 않은 봉인, 아직 읽지 않은 유언, 아직 건너지 않은 선택의 다리가 남아있거든요. 다음 이야기는 그 다리 위에서 벌어질 텐데요. 누가 손을 먼저 내밀고 누가 그 손을 끝까지 잡아줄지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